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지만 오전 중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일부 산지에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된 시도교육청 조례가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남북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하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도민 9만 6천여 명에게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9%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겐 560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정선이 94%로 가장 높았고 양양이 82%로 가장 낮았습니다. 2차 지원금은 이달 18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말까지 강원 혁신도시에서 문화행사를 잇따라 엽니다. 먼저 이달부터 11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음악 공연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혁신도시 상생장터와 10월 혁신페스타 축제, 12월 미리내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9월 말까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현장 조사합니다. 대상은 무릉도원면과 주천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81곳입니다. 조사는 영월군과 산사태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영월군은 현장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장마철 이전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과 운영 방식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민기채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다문화 교육이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정확히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건지 또 오늘날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서적으로 먼저 딱딱한 버전이랑 좀 말랑말랑한 버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먼저 교과서에는 인종이나 민족, 언어, 사회적 계층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고 타 문화를 이해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문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 이렇게 다문화 교육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학교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될 때 학생들의 성취도도 높고 동기도 높아지고 소속감도 높아진다. 이런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교육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특히 2024년부터는 이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학생 구성이나 또 교육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률인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그리고 다문화 학생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차원의 법률이다 보니까 획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조례, 이것이 매우 다문화 교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일까요? 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개의 교육청이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2012년 1월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시행을 했고요. 이후 각 교육청이 서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네. 강원도 역시 지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강원도의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정도 흘렀는데요. 좀 여전히 강원도 조례도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강원도 교육감의 책임성, 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규정이 타 교육청 조례는 있는데 강원도 조례는 이것이 부재하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강원도 조례에서는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 가정환경 개선 지원을 해야 된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타 교육청 조례는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것이 없어서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력의 전문성 부분인데 전국 교육청 조례 중 유일하게 강원도만 교직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안 되어 있다. 이것도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농사노촌 지역 비중이 큰 만큼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 교육 분야에 어떤 행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농사노촌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접근성을 강조하는 조례가 전라남도 조례가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농어촌 특성에 맞춰서 직접 찾아가는 한국어 상담, 순회형 지원단,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지원 사업들이 확대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강원도에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접근성을 좀 강조한 정책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강원도의 다문화 교육이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라남도의 사업들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입학 예정 학생까지 다문화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식 입학 전에 즉 징검다리 시기부터 미리 아이들을 포괄해서 교육 공백을 없애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난민 아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수요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이러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직 입학하지 않았지만 곧 학교에 올 아이들 그리고 국적이 있는 이런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 학생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나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난민,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보다 이주 배경의 학생들까지 포괄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2024년부터 교육부가 정책을 전환시켰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서울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강원도 조례 개정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이쯤에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 학생과 또 이주 배경 학생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문화는 쉽게 말해서 결혼 이민자 플러스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용어가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준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2024년부터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대신에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사람 이런 정의인데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등 한국으로 이주한 모든 배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끝으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문화 교육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떠나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매우 의미 있는 법적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글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가 이러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그 센터를 강화하고 제도를 좀 더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강원도도 현재 다문화 교육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촘촘한 다문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가 향후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이어져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민기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원주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면허 반납을 돕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죠. 네, 도로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큰 사고나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고령화 비율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또 한때 전국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와 또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력 저하나 반응 속도 저하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도로 위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에서도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 은퇴를 돕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건데요. 원주시가 왜 이 사업에 공을 들이는지 그 이유를 원주시 교통행정과 김규범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네, 한마디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와 연관된 사고들을 겪으며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실력 문제라기보다 연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력이나 반응 속도 저하 때문인데요. 도로 위 찰나의 순간에는 이런 변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시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도 그 소중한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이 원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네주시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 추세를 봤을 때 올해도 조기 소진이 예상될 만큼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원주에서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단순한 운전 자격증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부심, 또 이동하는 발이 되어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이 본인의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이 면허를 반납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에서는 이 소중한 면허증을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와 교통량이 늘고 있는 이 원주에서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은 이웃과 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예방책인 만큼 원주시가 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약속에 보답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단순히 면허 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운전을 해오던 어르신들께 혜택을 2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거나 보험 가입 내역 등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대리 반납하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교통행정과 김규범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원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이 불편이 아닌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확보와 교통복지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가족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면허 반납은 어르신들께 평생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큰 결단입니다. 위험하니 그만해라라는 강권보다는 안전을 위한 멋진 결정이라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반납을 고민 중인 어르신들께서는 올해 추가 예산이 확보된 만큼 더 늦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시작하는 가치 있는 발걸음입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또한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부지런히 발로 뛰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당장 앞으로 이동이 불편해질까봐 걱정하는 어르신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교통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도 원주시에서는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이 면허 반납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였는데요. 이 반납이라는 게 운전의 멈춤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우리 사회가 더 큰 박수로 화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조경 분야의 취업 희망자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지원하고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2026년 잔디관리사 양성과정인데요. 교육은 오늘 7월 6일부터 시작해 7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12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수강 인원은 모집시까지 선착순 마감하고요. 지원 대상은 강원권 골프장 및 조경 기업체 취업 희망자로 19세부터 60세 이하입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골프장 및 조경업체 기업 취업 연계, 교육 수료 시 훈련수당 지급과 함께 교육기간 중 식대 및 숙박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요? 네,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기초학력 대상 학생 지도교사 및 학습 코칭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6년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연수는 한글과 수학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나요? 우선 읽기가 열리는 한글 맞춤형 지도 방법을 주제로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도 전략을 안내에 이어 수 감각을 깨우는 기초 수학 지도 전략을 주제로 학생의 수학 기초 개념 형성을 돕는 다양한 지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선희 교육장은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인 만큼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연수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횡성군 교육계 소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농업 분야 소식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쌀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된다고요? 네,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미각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 소식인데요.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습실에서 총 4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쌀, 밀 활용 음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고요. 주민등록이 횡성으로 되어 있는 실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쌀 마들렌, 쌀 과자 시나몬 케이크, 쌀 티라미슈, 쌀 빼빼로 등
다양한 메뉴를 교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접수는 오는 5월 20일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자원식품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창업 역량 강화 특강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역량 강화 특강이 개최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2일 금요일까지인데요.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정원 과정 무료로 진행되어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수료증도 제공됩니다. 지역 대상자와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봄꽃이 피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하실 땐 자외선 차단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